대해서 알고 싶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행정직군 직무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행정 업무야 뭐 어느 회사나 하는 건데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사무실에서 서류나 문서 업무를 주로 처리하지 않겠어요? 회사의 업을 봐야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공공을 목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땅을 사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라 일단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부동산 개발부터 아파트 건축 및 관리까지 엄청 방대한 영역이니까요. 그렇군요. 일하는데 깔끔한 모습만 기대하기는 힘들다? 기존 도심을 개발하기도 하지만 신도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도시 외곽 지역 발전이 덜 된 곳을 가야 할 수 있죠. 특히 보상 업무. 보상?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쉽게 말해 사업의 원재료를 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여되어 있기는 하지만 토지 소유자 대다수가 원해서 토지를 파는 것이 아닌 만큼 협의에 의해 취득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업무를 하는 역할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 땅을 산다고 하면 저는 엄청 비싸게 팔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 능력과 협상 능력이 필요하겠죠? 아주 많은 이해관계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특히 고객들이 연배가 높고 대면을 통한 대화를 선호하시기 때문에 잘 조율해야 한답니다. 잠깐! 일단 그 전에 정확하게 토지를 잘 측량해야겠는데요? 역시 맞습니다. 지적이 그 역할을 한답니다. 지구는 3차원으로 둥글지만 지적 업무는 2차원. 땅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나누는 역할입니다. 근데 지적 업무라면 전문기관이 별도로 있지 않나요? 그곳 역시 지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우리 회사는 지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훨씬 많습니다. 보상, 주거복지, 그 밖에도 현장에서 전문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회계도 채용하시는데 회계에 특별한 점이 있나요? 회계는 어느 회사에나 있는 직무잖아요. 우리 회사는 토지개발과 주택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보다 회계 처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하는 금액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단위 자체가 달라요. 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라 공익을 우선하죠. 그럼 다른 데서 좀 알아주겠네요? 물론입니다. 일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특히 결산 업무를 하게 되면 일을 빨리 배울 수도 있고 경력도 꽤 인정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 직무를 하려면 역시 코딩 실력이 중요하겠죠? 빠르고 신속한 프로그래밍. 아닙니다. 우리 회사 전산 직무는 직접 코딩을 하지 않아요. 담당하는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요? 코딩은 그럼 누가 하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은 협력업체에서 하고요. 전산직은 정보와 전략 수립, 정보와 사업 기획과 발주를 담당해요. 소프트웨어 법령을 꼼꼼히 파악하고 현업 담당자나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조율해야 하죠. 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산직도 스케일이 크군요. 이런 프로젝트를 신입사원이 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유리하겠죠? 특히 IT 신기술과 최신 트렌드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주체적인 사람이라면 대환영입니다. 문화재 직무는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박물관 관리하는 거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워요. 토지주택 박물관과 주택도시 역사관 운영 업무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토지를 개발할 때 문화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문화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문화재 행정가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누구 편에 서야 하나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그것이 문제군요. 사업부서와 문화재청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잘 해줘야 합니다.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서 역시 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후보지 사전지표 조사 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현장을 다녀야 해요. 문화재 직무야말로 전국을 누비는 진취적인 업무죠. 법률이라 회사 내에 법무부서가 따로 있죠? 예, 본사에 법무단이 있죠. 사내 변호사도 여러 분 있고 공기업 중에서 소송도 제일 많은 편에 속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 법무법인들과 자문계약을 맺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규모가 큰 회사인 만큼 법률 직무를 들어가면 제대로 법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겠네요. 아니요. 법률은 본사 법무단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신입은 보상이나 판매 등 다양한 부서에서 법률 기반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요? 행정직은 붙박이로 그 업무만 수행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행정직군 순환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행정, 회계, 전산, 문화재, 지적, 법률 직무는 모두 다음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의 종류가 방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를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보통 3에서 5년마다 순환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라고 하셨죠?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 직원들은 직접 민원 응대도 하지만 관리 감독 업무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협상과 조율을 하는 거죠. 명심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다.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에서 원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의 전문성은 기본이고, 맞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공부도 해야겠죠? 학습 의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해야겠네요. 훌륭해요. 정부 부처, 지자체, 용역사, 그리고 고객분들과 협의할 일이 많습니다. 좋은 고객들도 많겠지만 고객들 민원도 많겠죠? 아무래도 주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중요하죠. 민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규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잘 대응할 필요가 있죠. 협상도 잘해야겠고 설득력도 있으면 좋겠네요. 아주 좋아요. 다들 잘 해내신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좀 있거든요. 부담되지만 잘해보겠습니다.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하려니 좀 부담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정처 없이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잖아요. 오지 근무에. 게다가 교대 근무도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여기서도 오해가 있네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일단 전국을 관할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부 현장을 제외하면 오지 근무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택이 있는 도시에서 근무하죠. 명심하세요. 사람이 다니는 곳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리고 일부 야근은 있을 수 있어도 교대 근무는 없답니다. 대부분의 부서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공기업이니까 워라밸도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럼 근무 지역은 수도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을 커버하기 때문에 근무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젊은 세대들은 수도권 근무 선호하는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행정은 진취적으로 새로운 지역을 다니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도전적인 인재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사에서도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발령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서 직원들의 근무 안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만이 가진 장점, 비전이 있다면 뭘까요? 스케일이 크다? 부동산과 관련된 비즈니스 중 우리 회사만큼 다양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국토개발, 주거 관련 정부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하죠. 게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업무를 해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겠네요. 맞습니다. 직무 전문성과 연계해서 전국 각지에서 폭넓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회사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의 장점이자 매력이죠. 여러 사업에 대한 경험도 쌓이겠지만 무지무지 많은 분들도 만나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죠. 여러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행정직분들은 오늘도 부쩍부쩍 성장하고 계십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해 재반행정 서비스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 행정 업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직을 꿈꾸는 여러분, 함께 일하면서 성장해가요. 많은 지원 바랍니다.